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들어 갑자기 늙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울을 봤는데 얼굴빛이 다르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예전엔 금방 회복되던 몸이 이제는 며칠씩 무너집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하버드는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나이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라 몸속 세포 환경이 무너질 때 급격히 늙는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노화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몸속 염증과 회복력 저하가 조용히 쌓인 결과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버드 연구가 밝힌 노화의 진짜 원인,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더 빨리 늙는지를 의료기공의 관점까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노화를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니라 되돌릴 수 있는 몸의 환경 문제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다음 댓글 남기시면 여러분의 계정을 통해 대기공사로부터 원격 치유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늙는다는 것을 세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연구가 보여주는 핵심은 다릅니다.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나빠진 세포 환경, 만성 염증, 그리고 무너진 회복력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늙는 거지. 세월 앞에는 누구도 못 이긴다. 주름, 피로, 기억력 저하, 근력 감소는 당연한 노화 현상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버드 의대와 하버드 연구진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노화 연구의 흐름을 보면 노화는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세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 그 세포 주변에 염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그리고 손상된 뒤 얼마나 잘 회복하느냐가 우리 몸의 늙는 속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나빠진 세포 환경, 꺼지지 않는 미세한 불, 그리고 떨어진 회복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버드가 보여준 노화 연구의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훨씬 젊고 어떤 사람은 급격히 늙어 보이는지, 그리고 의료기공 관점에서 그 해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화는 나이보다 환경의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를 단순히 오래 살아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생명과학은 노화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세포는 단지 가만히 있는 작은 부품이 아닙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손상을 수리하고 노폐물을 치우고 염증을 조절하고 주변 세포들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잠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오래가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당분과 가공식품 위주로 먹고 음주, 흡연, 늘 긴장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삶이 이어지면 우리 몸의 세포는 점점 나쁜 환경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입니다. 그 다음에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오래갑니다.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배가 나오고 근육은 줄고 기억력은 흐려지고 감정은 예민해집니다. 그러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포가 늙는 환경이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입니다. 하버드 쪽 연구와 건강정보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화는 특정 약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움직임을 늘리고 수면과 피로를 회복하는 생활 습관의 총합이라는 점입니다. 즉, 노화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환경이 빚어내는 결과라는 말입니다. 몸을 급격히 늙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 만성 염증. 하버드 건강정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이 만성염증은 단순히 상처가 덧나거나 열이 나는 급성염증과 다릅니다. 겉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지만 몸속에서 아주 약한 불이 꺼지지 않은 채 계속 타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미세한 불은 왜 위험할까요? 염증은 원래 몸을 보호하는 방어 반응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정상세포와 조직을 지치게 하고 혈관을 거칠게 만들고 대사 기능을 망가뜨리고 면역 체계를 예민하게 만들며 노화 관련 질환의 토양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 노화의 무서운 점은 시간이 흐른다가 아니라 몸속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염증은 특별한 병이 없어도 생깁니다. 배에 지방이 늘어도 생기고, 잠을 못 자도 생기고, 스트레스를 오래 받아도 생기고,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생기고, 몸이 회복될 틈 없이 긴장만 반복돼도 생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노화가 가속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늙었다는 말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갑자기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기 전까지 몸속에서는 이미 수개월, 수년간 염증과 회복 실패가 누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의료기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기혈의 정체와 순환 저하, 그리고 생명력의 미세한 소모가 장기화된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속 흐름이 막히면 열은 위로 치솟고 말단은 차가워지고 내부 회복은 느려집니다. 현대의학이 이를 염증성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불균형, 대사 이상으로 본다면 의료기공은 그것을 기운의 순환 장애와 회복력 저하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방향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몸이 늙는 것은 단지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안에서 계속 소모되고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인 세포 에너지 공장의 약화. 노화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세포의 에너지입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 에너지를 써서 자신을 유지합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뇌가 생각하는 것도, 근육이 움직이는 것도,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는 것도 전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 생산의 핵심에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이 늦고 운동 후 몸살이 오래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에너지 생산과 활용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연구 흐름에서도 노화는 단순히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장기와 시스템 단위에서 기능이 떨어지는 과정으로 다뤄집니다. 최근 하버드 계열 연구에서는 혈액 단백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기별 노화 모델을 제시하며 각 장기 시스템의 노화가 질병 위험과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 혈관, 근육, 면역, 대사 시스템이 각각 다른 속도로 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얼굴보다 혈관이 더 빨리 늙고 어떤 사람은 근육보다 면역계가 더 빨리 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늘 에너지 생산 저하와 염증, 회복력 저하가 겹쳐 있습니다. 의료기공에서는 이런 상태를 기운이 약해졌다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숨이 얕고 몸이 굳고 순환이 떨어지고 하복부와 몸 중심의 안정감이 무너지면 실제 생리학적으로도 회복 모드가 약해집니다. 즉, 몸의 중심이 무너진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에너지 분배와 회복 시스템의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의 복력의 붕괴. 오늘 가장 강조해 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손상당하지 않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문제는 손상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잘 회복하느냐입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회복하고 무리해도 금방 돌아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이 가고 컨디션이 한번 떨어지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력 저하입니다. 하버드 의대 뉴스에서 소개된 연구 가운데는 염증이나 질병,
손상 이후 회복이 어떤 경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회복 과정이 어긋날 때 문제가 어떻게 커지는지를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즉, 몸은 단순히 공격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상 이후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노화가 무서운 이유는 몸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조금 망가진 뒤에도 예전처럼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스트레스가 오래가고 작은 염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수면 부족의 후유증이 며칠씩 남고 감정의 충격이 신체 피로로 오래 이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내가 늙었구나라고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늙은 것은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회복 시스템입니다. 의료기공 관점에서 보면 회복력은 단전의 안정, 호흡의 순화, 자율적 이완 능력, 기혈의 순환과 매우 밀접합니다. 몸이 늘 긴장과 경계 상태에 있으면 에너지는 수리보다 생존에 먼저 쓰입니다. 그 결과 회복이 미뤄지고 몸은 점점 버티는 모드에 갇히게 됩니다. 이 버티는 삶이 길어질수록 노화는 빨라집니다. 하버드가 보여준 또 하나의 힌트. 마음과 몸은 따로 늙지 않습니다. 노화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흐름 중 하나는 몸과 마음을 따로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의 심리학자 엘렌 랭어 교수는 유명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노년 참가자들이 20년 전의 환경을 재현한 공간에서 마치 그 시절을 현재처럼 살아보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신체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흥미로운 관찰이 제시됐습니다. 하버드 매체 인터뷰에서도 랭어 교수는 사람의 마음을 더 젊은 상태에 두었을 때 신체 측정의 변화가 뒤따를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통찰은 분명합니다. 몸은 자신이 처한 의미 환경에도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계속 늙어간다고 느끼고 나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믿고 몸의 작은 신호마다 공포를 느끼고 무기력과 체념 속에서 산다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 반응과 행동 패턴을 바꾸고 결국 생리적 노화 경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공에서는 오래전부터 몸과 마음을 따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고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기운이 가라앉고 기운이 가라앉으면 장부의 과열이 줄고 그 결과 몸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현대 과학은 이를 스트레스 호르몬, 자율신경, 염증 반응, 수면, 면역, 회복, 탄력성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언어만 다를 뿐 바라보는 핵심은 같습니다. 결국 늙는 몸은 불안한 몸이기도 하고 지친 몸이기도 하며 회복을 잊은 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몸은 왜 갑자기 늙어 보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작년까진 괜찮았는데 갑자기 얼굴이 확 늙었다. 어느 날부터 체력이 뚝 떨어졌다. 한번 무너지니까 회복이 너무 안 된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늙은 것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한동안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놓쳤을 뿐입니다. 그 신호는 대개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배가 쉽게 나오고 잘 안 빠진다. 예전보다 쉽게 붓는다. 짜증과 예민함이 늘어난다.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깬다. 어깨와 목이 항상 긴장돼 있다. 걷기 싫고 움직이기 싫다. 감기나 잔병 치레 후 회복이 오래간다. 이 모든 것은 따로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 환경의 악화, 염증의 지속, 회복력 저하가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젊음을 잃는 것은 주름이 늘어서가 아니라 회복의 리듬을 잃어서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의료기공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의료기공의 관점에서 노화는 단순히 연식이 오래된 상태가 아닙니다. 대체로 세 가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막힘입니다. 기혈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말단까지 영양과 산소, 체액의 흐름이 고르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혈류 저하,
활동 부족, 근육 펌프 약화, 자율신경 불균형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열입니다. 염증과 스트레스가 오래 가면 몸은 계속 흥분과 경계 상태에 놓입니다. 머리는 과열되고 가슴은 답답하고 잠은 얕아지고 소화와 회복 기능은 둔해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몸은 안으로 소모됩니다. 셋째, 고갈입니다. 막히고 과열된 몸은 결국 고갈됩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힘도 떨어지고 기운을 저장하는 힘도 약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지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급속 노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료기공의 핵심은 신비한 치료가 아니라 흐르게 하고 가라앉히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건강과학의 언어로 바꾸면 움직임 회복, 호흡 조절, 스트레스 완화, 수면 개선, 염증 완화, 회복 탄력성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 흐름과 의료기공이 만나는 지점. 하버드 건강 자료를 보면 건강한 노화를 위해 반복해서 제시되는 축이 있습니다. 잘 움직일 것, 근력을 유지할 것, 스트레스를 조절할 것, 충분히 잘 잘 것, 염증을 낮추는 생활을 할 것, 사회적 연결과 심리적 안정도 지킬 것. 이것은 놀랍게도 의료기공이 오래전부터 강조해 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라. 몸을 부드럽게 풀어라. 중심을 안정시켜라. 기운이 막히지 않게 하라. 몸의 열을 내려라. 무리하지 말고 회복하는 힘을 길러라. 결국 중요한 것은 특별한 비법보다 몸을 회복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젊게 보이게 하는 진짜 힘은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세포가 숨쉬기 좋은 환경, 염증이 오래 머물지 않는 내부 상태, 그리고 무너져도 다시 돌아오는 회복력입니다. 실천 몸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5가지 기본 원칙.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도 생활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첫째, 몸을 자주 움직여 염증을 정체시키지 마십시오. 걷기는 가장 쉬운 항노화 습관입니다. 하버드 건강정보에서도 걷기는 질병 위험 감소와 전신 건강에 폭넓은 이점을 주는 활동으로 소개됩니다. 가볍게라도 자주 걷고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몸이 멈추면 순환도 멈추고 순환이 멈추면 회복도 느려집니다. 둘째, 근육을 지키십시오. 하버드 건강정보는 근력 운동이 만성 염증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육은 단지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니라 당 대사, 균형, 혈류, 회복력, 노년 기능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버드 건강정보는 만성 스트레스가 고혈압, 우울, 불안, 혈관 문제 등과 연관된다고 설명합니다. 스트레스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 가속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 산책, 대화, 햇빛, 수면으로 긴장을 낮추어야 합니다. 넷째, 회복의 시간을 따로 확보하십시오. 잠을 줄이며 버티는 삶은 젊음을 깎아먹습니다. 회복 없는 생산성은 결국 몸의 빚이 됩니다. 짧더라도 하루 중 긴장을 풀고 호흡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몸의 중심을 살리는 호흡을 하십시오. 의료기공에서는 하복부 중심 호흡, 즉 단전 중심의 안정된 호흡을 중요하게 봅니다. 가슴으로 얕게 숨쉬면 몸은 늘 경계 모드에 머물기 쉽습니다. 반면 아랫배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린 날숨은 몸에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회복할 때라는 신호를 줍니다. 이것은 자율신경 안정과도 맞닿아 있는 매우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늙는 사람과 회복하는 사람의 차이. 오늘 영상의 결론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나이가 아닙니다. 몸속 세포가 숨막히는 환경에 오래 놓이는 것, 만성 염증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 손상 뒤에 회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급격히 늙게 만듭니다. 반대로 사람을 젊게 만드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잘 흐르는 몸, 과열되지 않는 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몸, 그 몸을 만드는 생활이 진짜 항노화의 출발점입니다. 하버드 연구의 언어로 말하면 염증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움직임과 근력을 지키고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공의 언어로 말하면 기혈의 흐름을 열고 몸의 열을 내리고 호흡을 안정시키고 중심을 회복하여 생명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두 길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몸의 환경이 무너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 나이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내 몸의 회복 환경을 다시 만들 수 있다. 이 생각으로 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괴롭히면 빨리 늙고 살려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피곤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늙었다고 늦은 것도 아닙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 노화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의 장수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댓글 남기시면 여러분의 계정을 통해 대기공사로부터 원격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버드 연구 흐름과 의료기공 관점을 바탕으로 몸을 살리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실천적인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의 해결책으로 노화를 늦추는 3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화를 막는 진짜 방법이 그 안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